안녕하세요. 저는 2021학년도 수학 가형 수능 정복 가기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구례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입니다. 지금 12번까지 4문제씩 1강부터 3강에 걸쳐서 개념을 확인해 보고 있고요. 오늘은 13번부터 16번까지 총 4문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개념에 대한 문제였고요. 계산하는 문제였죠. 그리고 5번부터 8번까지는 약간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3번부터는 이해하고 뭐 이렇게 하는 문제를 넘어서 그것들을 적용해보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들이 보이죠? 지수함수에 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그래프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한 번씩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다고 할 때 수선의 발을 각각 c, d라고 하자. a, b의 길이가 얼마다? 6루트 2라고 하자. 그때 이 사각형의 넓이가 30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이 금방 별표 쳐놓은 y는 x라고 하는 그래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조선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 각도가 45도라서 오케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45도짜리는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이 값이 6, 이 값이 6. 그래서 1대 1대 루트 2. 그래서 값을 찾을 수 있고요. 여기의 넓이를 얼마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6, 6에 36. 18. 그러면 넓이가 30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 넓이는 12가 되겠죠. 그러고 나면은 여기의 길이가 6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2라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 좌표는 y 값이 2니까 2,2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여기 길이가 지금 8이니까 B 좌표는 자연스럽게 8,8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처럼 그래프에 식에 나와 있는 정보들을 표현을 잘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면은 여기까지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래프 해석. 그래프 해석이 끝났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식을 풀어보는 방향으로 이야기 전개되겠죠. 여기서 보면은 A하고 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구해져 있는 식 A와 B에 대한 식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이고, 그러면 8이라고 하는 게 2에 8A 플러스 B라고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는 게 2에 2A 플러스 B라고 하는 이 두 식을 연립해야겠죠. 여기서 포인트는 왜 이 두 식을 잡았냐? 문자가 두 개니까 필요한 정보가 두 개. 그래서 둘둘 해가지고 식을 그렇게 잡아 보았습니다. 지수 계산 2의 세제곱이 2의 8a 플러스 b니까 여기는 2의 1제곱이 2의 2a 플러스 b니까 이것들을 계산해서 3은 8a 플러스 b, 1은 2a 플러스 b, 이 식을 연립할 겁니다. 양변에 b를 빼면 b 없어지고요. 그 다음 6a가 2라고 하는 식이 나오니까 따라서 a 값 얼마다? 3분의 1이다. 이것을 위식에다가 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하면 3분의 2 플러스 b가 1이라서 b라고 하는 식은 3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하면 a 플러스 b의 값은 3분의 2. 그래서 문제의 답은 4번이다.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지수함수와 관련된 문제들 또는 로그 함수와 관련된 문제들 반드시 함수 그래프에 대한 문제들이 한 문제씩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프 해석을 할 때 주어진 문제들을 차근차근 잘 읽어 나가야 됩니다. 이 중에 포인트는 y는 x라고 하는 이 그래프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함수와 관련된 내용들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지금처럼 직각 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에 대한 내용들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봐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 있죠? 지금 정규 분포, 그때 연속 확률 변수 이야기할 때 정규 분포가 반드시 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표본 평균에 대한 정규 분포까지 연결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정규 분포 문제만 나온다고 해서 확률 문제 나온다 했는데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개념이 또 나오나? 그래서 몇 점? 4점. 표본 평균과 관련된 문제들은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통계 부분의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4점짜리 문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정규분포의 성질 하나, 정규분포 하나, 정규분포 성질 하나, 좌우가 종 모양으로 대칭이다. 좌우 대칭, 이것만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좌우 대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기의 넓이가 어쩌다? 둘 다 반반 0.5라는 말입니다. 여기가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한 칸 떨어져 있어요. 그거가 나타내는 넓이도 어떻다? 넓이도 같다. 아이고. 다시 그려볼게요. 아이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 두 개의 넓이가 어쩌다? 같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해결해 볼게요. 여기 문제를 해결해 보면 3.4보다 클 확률이 2분의 1이라고 했어요. 2분의 1. 그 말 무슨 말? 2분의 1이란 말? 2분의 1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3.4를 기준으로 좌우가 어쩌다? 대칭이다. 2분의 1이니까 대칭이다. 그래서 3.4보다 클 확률이 어쩌다? 여기가 0.5다. 그 다음 두 번째 3.9보다 작을 확률, 3.9보다 작을 확률, 여기 뭐라는 거죠? 이걸로 칠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이걸로 칠해 볼게요. 3.9보다 작을 확률. 근데 여기서는 변수가 주의해야 돼요. x고 여기서는 변수가 z라서 그림을 따로 이렇게 그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 x에 대한 분포, z에 대한 분포, z에서의 분포는 얘가 평균이 항상 0이라는 거. 근데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작은 다시 작은 요거의 확률 두 개를 합한 값이 어떻다? 1이다. 이 a라고 하는 것과 이 b라고 하는 것을 a 더하기 b라고 하는 것을 합하면 값이 1이다. 근데 아까 뭐라 했죠? 정규분포의 성질 좌우 대칭이다. 그러면 여기 값도 얼마야 돼요? 그렇죠. 여기 값도 b여야겠죠. 여기 값 b. 그러면 얘를 위로 올려서 그려보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뭐랑 똑같아야 된다고요? b랑 똑같아야 된다. 여기서 이게 1번, 이게 2번, 여기 3번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 말 무슨 말이냐? 3.9라고 하는 이 x 값을 z 표준정규 분포로 변환하면 3.9라고 하는 x에서의 값이 z에서 2라고 같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표준화라고 하는 z값을 구해볼 거예요. z가 어떻게 구하냐? 시그마 분의 x 3.9 마이너스 m 3.4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 된다? 1이어야 한다. 그래서 시그마 값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0.5라고. 그래서 표준화라고 하는 거 z라고 하는 게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평균이라고 하는 거 기억 꼭 하시고요. 좌우 대칭이라고 하는 거 기억 꼭 하시고요. 여기가 안 나오네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표준화 z라고 하는 게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이라고요. 됐죠? 이제 나오네요. 그래서 x에 대한 정규 분포가 평균은 3.4였고요. 아까 평균 3.4,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5의 제곱이었는데 이거에 지금 표본이 몇 개씩? 25개씩 추출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의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거에 표본 평균은 정규 분포로 똑같이 근사하고 평균은 그대로 표준 편차가 표본의 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그 안에서 이미 한번 평균 계산이 돼버려요. 그래서 편차 값이 이미 평균을 기준으로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았으니까는 평균이 더 가까워졌겠죠? 그러니까 편차가 줄어들어야 돼요. 편차가 줄어들어. 표준 편차가 줄어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값이 어떻게 된다? 줄어들어야 한다. 근데 얼마만큼 줄으냐?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으로 줄어듭니다. 얘를 계산하면 3.4에 0.1의 제곱이라고 약분하면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의 값을 이렇게 구할 겁니다. 구해보면 표준화가 가장 중요해요. z로 바꾸면 0.1분의 x 55 마이너스 3.4 계산하고 나면은 z가 1.51 확률이라고요. 1.51 확률에 대한 것들을 구할 건데 그거 반드시 제가 수업 시간에 뭐라 했어요? 그래프 그리라 했죠? 평균이 얼마? 0. z값이 1.5보다 클 확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려야 되는데요. 이 절반이 얼마나 있냐면 0.5라고 했고 1.51 확률이 0.4332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확률은 0.0668.
그래서 값은 몇 번이다? 3번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한 번에 담아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큰 거 가장 중요한 거는 좌우 대칭인 거. 그 다음에 표준화.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표준 정규분포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것과 일반 x에 대한 것을 변환했을 때 어떻게 구해지는지. 이게 중요한 거. 여기 문제에서 꼭 한 문제씩 나올 거예요. 이번에도 아마 한 문제 나올 건데 반드시 해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미분법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저번에 할 때는 매개변수 미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번에는 역함수에 대한 미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라고 하는 거 f a가 b라고 했을 때 그거의 역함수 g라고 하면 g의 b는 거꾸로 어디로 가야 된다? a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이거 그래프를 보면 이거 그래프의 이 함수의 극한 해석 어디서 봤더라? 미분계수 수트 미분계수 정이죠. x가 마이너스 2로 갈 때 분모가 어디로? 0으로. 그러면 분자도 어디로? 0으로 가야 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이 그래프에 대한 거는 미분계수의 정의라서 g 프라임 마이너스 2 값이 b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분자가 0이라고 했으니까 g 마이너스 2가 얼마라고 하는 거를 0이라고 하는 정보 두 개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G2가 0이다. 이거 가지고 아까 뭐 이야기할 수 있다 했죠? F0이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거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가지고 이야기할 거는 이제 찾아봐야겠죠? G'2에 대한 거. G'2를 찾고 싶은데 G'에 대한 역함수를 직접 구하기가 어려워요. 직접 구하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G'-2라고 하는 역함수의 미분을 구하고 싶은데 역함수를 잘 구할 수 없을 때 원래 있던 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G'0분의 1이라고. 이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합성함수 미분을 이용해 가지고 역함수 미분을 구할 수 있는데 나중에 합성함수 미분 그리고 미분법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두 번째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계속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에 대한 거 F0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요. F0이라고 하는 거 ln 시컨트 0 더하기 탄젠트 0분의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ln 1분의 a 값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a분의 1 값이 얼마? 2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은 a 값 얼마다? 2의 제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제 두 번째에 대한 거 f 프라임 0에 대한 값을 찾아야겠네요. 0에 대한 값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 프라임 x 먼저 찾아서 0 대입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ln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분의 a를 미분해야 됩니다. 아셨죠? 미분을 어떻게 하냐? 합성 함수 ln x라고 하는 함수와 이 안에 있는 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미분하는데서 크로스 합체 밖에서부터 빡빡 밖에서부터 미분해 ln x를 미분하면 역수. 그래서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분의 a 분의 1이라고 하는 역수 취한 값이 나오고요. lnx 밖에 거 미분했어. 그럼 어디 거? 안에 거 미분 빡! 안에 거 미분할게요. 안에 거 미분하면은 a 그대로 나올 거고요. 시컨트 x 미분하면은 시컨트 탄젠트 x 미분된다 했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x로 미분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역수 취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컨트 x 더하기 탄젠트 x분의 a라고 쓸 수 있고 a분의 시컨트로 통분하면 탄젠트 x 시컨트 x 공통이수로 묶는 거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져서 결론적으로 뭐만 남는다? 시컨트 x만 남는다. 그래서 f'0 값을 시컨트 0이니까 값 얼마다? 1이다. 됐죠? 그러면 아까 여기서 1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g 프라임 마이너스 이 값이 얼마다? 1이다. 그 값이 얼마다? b다. a 값 찾았고요. b 값 찾았어요. 그래서 a 곱하기 b라고 하는 값은 2의 제곱이더라.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이다. 우리 지금 어려운 미분법에 대한 거 2개 배웠습니다. 매개변수 미분, 그 다음에 역함수 미분. 이 두 가지 다 언제 사용할 수 있다고요? 함수 표현이 함수가 y는 뭐 x꼴로 나타내기 어쩔 때? 힘들 때. 곱의 미분, 몫의 미분, 합성함수의 미분 모두 다 y는 x꼴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매개변수와 역함수에 대한 것들 복잡해. 역함수도 표현할 수 있네요. 근데 복잡해. 음함수 미분 복잡해. 그럴 때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이야기할 수 있다고요. 역함수와 관련된 것들도 지금 fx에 대한 걸 하는데 이 함수 역함수 직접 구하려고 하면은 못 구하겠어요. 그럴 때 구하기가 어려울 때 나머지 것들을 그대로 두고 미분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미입적분이라고 하는 이 교과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아셨죠? 마지막 문제 해결을 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지금 그림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림이 잘 안 보이면 옆에 지금 9월 모의평가 문제집 펴놓고 있죠? 그거 보면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처음에 16번 문제이긴 한데 항상 증명 문제가 한 문제씩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친구들 3등급, 4등급인 친구들 문제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기니까. 그리고 왜? 본 적이 없는 문제라서. 그리고 왜? 너무 복잡해. 증명 너무 복잡해. 근데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하라는 건가요?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간에 나와 있는 것들을 내가 필요한 정보들만 구하면 돼요. 위에 있는 내용들은 전부 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들, 이것들이 내가 필요한 내용 부분들이에요. 이 가라고 하는 거, 나라고 하는 거 앞, 뒤로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시작해 볼게요. PM과 PM 플러스 1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P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식이 어디 나왔냐? 여기 비례식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겠죠. OPN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부터 위에서 이렇게
거꾸로 찾는 거예요. 거꾸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거꾸로 찾기. 그래서 OPN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AN이라고 표현할 거고, PNQN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PNQN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루트 3AN이라고 찾을 거고, PNQN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3AN이라고 찾을 거고, 그 다음 모르는 거 PN, PM 플러스 1이라고 쓰겠죠. 그러니까 내양의 곱, 외양의 곱 계산하면 3AN이 AN 곱하기 PN, PM 플러스 1 약분하면 PN에 PM 플러스 1이 복잡할 줄 알았는데 값이 3으로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PN, PM 플러스 1이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그럼 아까 이거 얼마라고요? AN이라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이 문제 해결해 볼게요. 라지 AN이네요. 라지 AN이라고 하는 게 삼각형 OPM 플러스 1 QN의 넓이인데, 그러면 이 어떻게 해요? 2분의 1 곱하기 PN, QN의 길이 곱하기 OPM 플러스 1에 대한 값이죠. OPN, QN에 대한 거 2분의 1 곱하기 루트 3AN에 대한 거고요. OPN은 AN 플러스 1에 대한 것만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여기다가 써볼까요?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AN에서 아까 3 더한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얘 공차가 얼마다? 공차 D가 3이다. 초항 첫째 항 A가 얼마다? 여기에 있네요. A 1이다.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거 첫째 항 더하기 n-1 D다. 그래서 3n-2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3n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거 여기다가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마무리 할게요. 2분의 1 곱하기 AN 집어넣으면 9n-6 곱하기 3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나요, 여기 3n 플러스 1. 그래서 P라고 하는 값은 3이고 Fn이라고 하는 값은 3n 플러스 1이라서 3 플러스 F8 계산하면 3 플러스 25, 그래서 계산하면 28. 답은 5번이다 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명 문제들 생각보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기존에 연습하고 풀었던 문제들이 전혀 아니거든요. 교과서 내용, 기출문제 전혀 없는 내용들을 새롭게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들 보고 이 문제를 풀어서 증명하라고, 이 문제를 풀어서 값을 찾으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추론 능력을 요구합니다. 문제를 푸는 문제 해결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추론 능력을 요구해요. 그럼 첫 번째 뭐를 먼저 봐야 되냐면 이 부분에 있는 부분을 먼저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위에서 정보를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보를 찾아내는 게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 부분에서 1번으로 해결을 했고요. 다시 이걸로 그려볼까요? 이 부분으로 1번을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그 다음 여기서 2번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을 해결했고요. 근데 그때 AN과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정보를 몰랐으니까 어디서? 여기에서 3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죠? 여기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추론 문제, 증명 문제를 해결할 때는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추론해야 되는, 내가 문제 어떤 거를 풀어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거꾸로 풀고 나갑니다. 국어랑 영어 문제를 해결할 때도 어떻게 해결해요? 문제가 어떤 문제를 물어보는지 보고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어떤 것들을 물어보는지 확인하고 위에서 그것과 관련된 조건들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13번부터 14번, 15번, 16번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았는데요. 16번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한번 들어봤으니까 한번 직접 해결해보고 이 비슷한 문제들 기출문제에서 찾아서 꼭 해결해서 3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안녕 여러분.